I keep waiting for you to call. 이 초지 역세권 사업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안산의 알짜배기 가장 중심매에 남아있는 그러한 공터지요. 여기에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안산 시민들께 여쭤봤었습니다. 안산 시민들이 여가 시간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대형 판매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를 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스타필드, 더현대 내지는 뭐 코스트코 뭐 이런 데들이죠. 이런 시설들을 간다. 그리고 자연 풍경들을 즐기러 간다. 그리고 스포츠 레저 시설을 즐긴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부족한 프로그램, 안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문화예술 공연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 전시가 있으면 좋겠다.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초지 역세권에 앵커 시설로서 개발해야 될 거를 뭐로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문화 중심,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스포츠 체험 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안을 짠 겁니다. 2년 가까이 저희가 이 영역도 하고 저희 아이디어도 모으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안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영업시설, 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63빌딩, 롯데타워와 같은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거기에는 더현대나 스타필드와 같이 대형 판매시설 등을 유치할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 존입니다. 다목적 문화시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그러한 시설들을 여기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상업지역도 들어갑니다. 주거지역은 루원스키나 광교 엘리웨이 같은 주거지역을 안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고급스럽게, 그리고 여기에 걷고 싶은 거리 내지는 지금 있는 그런 상업시설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런 시설로 마련하자라는 게 전체적인 틀이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시민들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맞는지, 동의하시는지, 또는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여쭤봤습니다. 초지 역세권에서 필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이 가장 들어가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형 판매 시설이 86.3%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상업존에 들어갔으면 좋은 시설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여전히 대형 판매 시설, 그리고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공공시설존에는 문화시설, 청년 지원시설, 스포츠 레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이 초지 역세권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가 95.4%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설문은 현재는 2,434명의 안산 시민들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설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갈 때 저희가 나눠드린 전단지에 QR코드를 찍어서 내 의견을 답해 주시면 거기가 되고요. 내지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 개발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명회, 토론회를 거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입니다. 스타필드 등 대형 쇼핑몰을 반드시 유치해달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학교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규모 내지는 대상이 정해졌느냐, 위치는 변경할 수 없느냐. 세 번째,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 이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스타필드 라고 얘기되지만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이게 유치 가능하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을 필수 도입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필수 도입시설이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 민간 참여자에게 반드시 넣어야 되는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간 참여자에게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에 매입할 회사,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회사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공모에 넣어라. 이거를 넣지 않으면 공모에 당선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에 들어올 기업들의 매입 확약서 내지는 매입 의향서를 반드시 넣어서 그거를 보고 점수를 매기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밝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들이 말만 하고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공동주택을 착공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필수 도입시설을 반드시 공사를 착공하도록 저희가 강제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안산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에 개입해서 민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이고요. 민간 매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민간에 매각했을 때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참여해서 이러한 시민들이 원하는 이 시설들을 반드시 초기에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학교 등 위치 변경이 가능하냐?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이 이 계획들 중에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 공공시설존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지역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불가하고 문화체육복합시설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그 내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학교라고 되어 있는 곳은 이 지역 어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추진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리고 이 사업자와 함께 협의해서 바꿔나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교육청과는 초등학교 한 개소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치라거나 규모라든가 뭐 중학교가 들어오면 안 되냐라든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너편에 있는 메이저 타운 주민들을 위해서 이 주변 주거지와 연계 때문에 육교나 보도시설 등을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24년 하반기에 안산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바로 공모지침서 작성 작업에 들어가서 하반기 중으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이 공모로부터 2027년 실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토지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점까지 약 3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3년 동안에 이 시설들에 대한 토론,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내지는 시민들의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내지는 시간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더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3년 동안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이 필요하시면 오늘 이후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종대학교 김영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드리려는 목적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말씀드렸던 이 시설들이 과연 전문가의 시각 그리고 원칙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해 봤을 때 얼마나 타당하고 어떤 부족함들이 있는지 아마 오늘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두셨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김영욱 교수님은 우리 신길투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도 예전에 관여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와스타디움이라든가 내지는 안산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이 초지역세권의 과거 버전에도 많이 관여를 하셔서 우리 안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외부 전문가가 아니고요. 우리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고민하셨던 그 안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뜻깊은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이니까 이제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분야라든지 또 뭐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연령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부터 또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다 계시는데 하여튼 지금 굉장히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뭐 고민도 되고요. 사장님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희는 이게 업인 말씀드리고 이렇게 뭐 연구하는 게 업인데 뭐 진짜 잘하시고 설명도 잘하셨는데 제가 뭐 사실은 제가 뭐 안산시에 대해서 뭐 깊숙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좀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사장님이 초지역 세권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지역 세권은 아마 사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저는 뭐 사는 데도 여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다만 저는 이제 뭐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또 박사는 영국 가서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공부하면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안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좀 고언을 어떻게 하면 안산이 잘 될까 그런 마음에서 안산시에 대한 얘기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지역 세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이게 유학하면서 제가 거기 한 7년을 밖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뭐 애도 있었고요. 근데 쓴 돈을 생각하니까 아마 오늘 강의할 때 그 쓴 돈을 제가 다 풀어내겠습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 뭐 저기 보면 뭐 스페이스 신텍스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저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도시부동산 대학을 원장을 했잖아요. 저 프로그램을 딱 돌려보면 향후에 어디가 제일 토지 가치가 높아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어디가 뜰까? 제가 서울시를 돌려보고 제가 이제 조선부동산대학원에 수업을 하면서 북촌, 뭐 서촌, 익선동, 뭐 경리단길 뭐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2000년도에 다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데가 어딘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런 또 부가적으로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게 뭐를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정답을 이야기하죠. 감옥이라 하신 분은? 감옥 맞습니다. 감옥입니다. 이렇게 밤에 갑자기 칙칙하게 왜 감옥 얘기를 이 감옥인데요. 간수타워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로 죄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이 혹시 그것까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맞히시는 제가 한 2개 오늘 강의하면서 2-3개 퀴즈를 낼 건데요. 맞히면 우리 사장님이 포상을 혹시 자 누구 아이디어죠? 땡 맞습니다. 직원이세요? 공사 직원? 사장님 어떻게 뭔가 공사 있는 상품권을 꼭 안 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레미 벤담이라는 철학자이고 또는 경제학까지 철학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학문을 넘나드니까 제레미 벤담 그럼 우리는 공리주의자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건축이나 도시개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장 효율적인 감옥의 구조는 뭐지? 감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최소의 간수로 최대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거친 말로 하면 약간 좀 또라이죠. 철학자가 건물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가 구상한 감옥을 지으려고 가사를 다 탕진합니다. 근데 살아생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공간의 구조, 감옥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 그림은 뭐죠? 우리 맞췄으니까 계속.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죄수고요. 가운데 간수 타워가 있죠. 이거는 누구 그림입니까? 혹시? 한 분 맞췄고. 자, 이거는 누구 그림이죠? 거의 200여 년 이상 지난 시점에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1975년도에 제레미 벤담의 감옥을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 공간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간수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는 육체적으로 감금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정신까지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거죠. 이런 뭐랄까요? 미셸 푸코가 쓴 책의 제목이 감시와 처벌입니다. 그래서 간수 타워에 불을 끄면 아까 제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얼굴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불을 꺼놓으면 몇 명의 간수가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이 감옥에 있는 이 죄수는 이러한 시스템, 공간적인 구조 시스템 속에서 복종을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미셸 푸코는 사회학 영역을 넘나들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의 구조를 다시 말하면 건물이나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간 사회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건축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건축이나 도시하는 분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유럽,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찰스 홍트자, 지금은 이제 부왕이죠. 도시, 건축 이런 언저리의 귀족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미치는 그런 건물이나 도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건축이나 도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치와 하여튼 그런 사회적인 어떤 평가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반증하는 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의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시민들, 여기 오신 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지 역세권 개발도 단순한 고부지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만들어지면 방문하시고 이용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망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하게 감시도 하고 목소리도 내시고 하는 게 진짜 필요하고요. 저는 사실 이런 설명회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 말씀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래도 시민들이 보시게끔 조감도는 지금은 완전히 그림입니다.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봅니다.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도시개발 그런 우리가 가까이 대장동도 있지만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밀실에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언더 더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뭐 의견 내라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의 구조대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죠. 저하고 연배 비슷한 분들 이런 초등학교에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개의 교실의 공간의 구조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제 공간의 구조가 뭔지 이해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공간 구조라는 말을 편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런 교실 환경에서 공부한 분들은 조금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신 분들 있으시죠? 30대 초반 정도 계신 분들. 요점은 이렇습니다. 물론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달라진 겁니다. 사회가. 이 사회 이때는 다 같이 그리고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걸 요구하는 사회죠. 그 성과를 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전부 다. 그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전달의 체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앞에 있고 학생들은 받아 적으면 됩니다. 받아 적은 거 암기해서 시험 잘 보면 돼요. 그럼 1등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는 진짜 다변화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 여러 가지 현상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교실을 이렇게 만들자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공간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K 콘텐츠, K-드라마, K-팝을 실행에 옮기는 주인공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굉장히 정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저희처럼 이런 교실에서 공부한 사람과 이런 데서 공부한 친구들이 적절한 조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의 강국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도 다 공간의 구조거든요. 결국 공간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사장님 보여주신 여러 가지 뭐 배치라든지 뭐 처음에는 이제 조감도 같은 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어느 시설을 어디에 갖다 놓을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설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초지역 세권 내부만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까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제 전공 얘기입니다. 보시면 초지역 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초지역 세권에 이 건물 하나하나입니다. 건물 지금 2개의 개발 구상안이 있습니다. 2개의 개발 구상안이 있고요. 제가 퀴즈 낼게요, 사장님. 같은 연면적의 같은 개수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2개는 완전히 다른 구상안이에요. 그 왼쪽으로 가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어느 분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떻게 다르다? 어떻게 다를 것 같다? 공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굳이 말하면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저희가 보는 쪽에서는 오른쪽 겁니다. 만약에 저희 가장 가운데 지점에서 사람이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동서남북쪽으로 어디를 가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인지의 개념에서 접근성이 이쪽이 훨씬 더 높은 것 같고요. 똑같은 동일 면적의 똑같은 건물을 배치를 해도 사람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따라서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나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승수효과는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른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뭐 하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7년 공부했다고. 거의 다 맞추셨어요. 심지어는 시야, 시각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같은 맥락이죠. 그죠?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국내 건설사라든지 큰 회사 그리고 뭐 설계사무소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그 국내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데는 제가 가서 다 특강을 했거든요.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배운 게 이제 새로운 학문이니까. 그런데 지금 두 분 답변은 진짜 거의 정답에 가까워. 제가 좀 너무 놀랐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를테면 똑같은
똑같은 개수의 똑같은 연면적의 개발인데 초지역세권은 건물의 배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민자 사업자를 선정하면 그건 마스터 플랜을 들고 올 거예요. 그죠? 그럼 마스터 플랜을 들고 올 걸 보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는 노래방에서만 쓰기 때문에 되게 웬만하면 저는 육성을 하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운데 지점, 제가 그냥 광장, 실내 광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내가 360도 돌면 이 초지역세권 사업 부진의 구석구석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갈 수 있고요. 길 찾아가는 것도 쉽고, 그리고 가게도 많이 노출되고. 근데 왼쪽은 중심 공간이 어디야? 길 찾기도 잘 안 돼. 시각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부부 싸움 하면 사이가 안 좋으면은 한 침대에서 어떻게 자죠? 서로 등 돌리고 자죠. 좀 더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방 쓰죠. 더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각집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 꼴 보기 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 된다.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out of sight. 그러니까 시야에서 멀어지면 out of mind. 마음에서 멀어진다. 저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시각적인 정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우리가 목 좋은 땅, 목 좋은 가게, 목 좋은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결국 몫이 뭘까로 보면 눈목자예요. 굳이 풀자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가게야. 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잘 보이는 가게가 가장 비싸요. 임대료가 매출도 가장 많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배운 전공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감으로 이제 오른쪽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을 돌리면 오른쪽 안은 왼쪽 안보다 그러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뭐 토지 가치가 매장의 가치가 몇 프로 정도 더 올라가는데 이거를 분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를 바로 다음 장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막 이렇게 컴퓨터가 돌아가실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분석한 결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분석의 결과가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으로 표현되고요. 빨간색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빨간색일수록 쉽게 말하면 가장 프라임 땅, 가장 비싼 땅, 가장 잠재 가치가 높은 땅이고요.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으로 갈수록 더 반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민자 사업자를 선정하셨어요. 그러면 개발계획안을 잘 보세요. 왼쪽에 가까운지 오른쪽에 가까운지. 근데 저도 건축을 뭐 도시 설계를 가르치지만 이 설계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를 설계할 때, 건축을 설계할 때 미적인 접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형태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자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물론 건물도 이용하지만 이런 길을 따라서 그리고 공원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계획안에 담아낼지는 사실 잘 훈련이 안 하죠. 건축과 도시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문의 기본 원칙을 지금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 이 개발계획안이 여러분들이 혹시 뭐 건축가 설계사무소에 뭘 맡겼다. 그럼 이 개발계획안이 당신이 그려온 게 진짜 장사가 잘 될 거냐, 진짜 병원이면 뭐 병원의 진료 효율이 높을 거냐, 이를테면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건축하는 설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최대한 흡수를 하셔가지고
그런 어느 정도는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건물 도시 개발 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제가 PDF로 자료로 아마 PDF 자료는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PDF로 자료를 올릴 테니까 뭐 홈페이지하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좀 깊숙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우리가 건물이나 도시를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분 다 건축 전공 아니시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지만 어떤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인문학적인 베이스거든요. 이 학문이 인문학 베이스입니다. 사회학 베이스고 심리학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도시, 도시개발 구상 이거 우리가 이야기해도 해도 됩니다. 마음 놓고 의견 내시면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이런 인문학 베이스의 사회학 베이스의 이런 지식을 토대를 가지고 건물을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쁘게 멋있게 조감도 멋있다고 도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설명하는 것조차도.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게 PDF 파일인가요? 혹시?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니고? PPT예요? 그러면 밑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엔터 키를 한번.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에도 이제 영상이 시연된, 이게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런던에서 만든, 제가 졸업한 런던 대학교에서 만든, 그리고 부시장님 공부하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공부하셨는데, 저하고 이제 과는 달라요. 저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공부하셨는데, 런던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 22년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났지 않습니까? 참사가 나고 저희가 이걸,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분들도 그렇겠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태원 참사가 나고 급하게 서울시에서 25개 중에서 21개 구청에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명목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파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21개 구청이 돈이 내려갔고요. 제가 이걸 전공한 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저방에 생명부지에 서울시의 팀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이런 프로그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1개 구청 중에 17개 구청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하고 분석을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인파사고 예방책을 수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여기는 명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느 길에 사람들이 제일 많고 몇 명이 오고 상대적으로 여기를 얼마나 안 오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시개발 사업할 때나 건물 안에, 아까는 건물 안 인천공항이었군요. 조금 전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혹은 뭐 맞춘 부분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하시더니요. 자, 그럼 이제 안산의 비로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제가 안산을 보고 초지역세권을 돈 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는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의 굉장히 기념비적인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시설계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접목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불만이 있으시잖아요. 있지만 어쨌든 이 도시를 처음 만들 때 이 안산시는 우리나라에서 뭐 창원하고 거기 두 개죠. 시작한 게 가장 도시계획적으로 이상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하에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물론 7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조금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초로 도시설계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전원도시는 달성이 됐죠. 어느 정도 타도시와 비교해 보면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자족의 기능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3기 신도시 여러 군데를 관여를 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얘기가 판교처럼 만들어주세요. 판교는 자족시설 용지, 자족용지도 많고, 그리고 강남에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제 많이 들어가죠, 자족용지가. 그래서 어쨌든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사실 수도권의 모든 위성도시가 자족 기능은 굉장히 약합니다. 서울에 많이 기대어 있죠. 도로망책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을 움직이는 것은 밖으로 가능하면, 그 다음에 도시 내부 움직이는 차도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죠.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산시 혈압을 너무나 잘 하실 거니까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인구가 한 60만, 70만 정도 하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내국인은 줄지, 하여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생각이 있으시죠? 자, 여기가 이제 초지역 대상지죠. 이 전체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전체 안산시를 잘 보시면 이 초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요. 이 중앙대로가 있고, 4호선이 이제 지상철이죠. 아쉽게도 4호선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초지역이 안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다. 아까 공간구조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공간구조적으로 보면 초지역에서부터 상록수역까지 이 구간이 사실은 안산역에서부터죠. 안산역에서부터 상록수역까지가 안산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보시고요. 이제 클로즈업 한 부분이니까 가까이 보는 부분인데 이거는 잘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보여주신 조각도죠. 그래서 아까 또 제가 강조해드리면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설명에서 이런 그림 안 내보내거든요.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걸 만드세요. 못 바꾸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못 바꾸는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못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초지역 세권을 둘러싸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산시도 저도 뭐 아주 많이 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안산시가 지금 굉장히 터닝 포인트에 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불행히도 이 사회적인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은 융복합적인 걸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죠. 도시 간의 경쟁 많이 들으셨잖아요. 도시 간의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시 간의 경쟁 그러면 서울, 부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국가적인 도시 간의 경쟁 그런 그 정도인데 안산은 상대자가 누구냐?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니까 특히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간에 사실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은 서울에서 어쨌든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잘하느냐, 제출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패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지금 안산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주력으로 파는 상품이 뭐야?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거야? 어떻게 차별할 거야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도시는 더 중요하죠. 그 60, 70만 되는 시민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터전이기도 하고 우리 애들을 길러내는 공간이기도 한데 어떤 도시에서 어떤 이웃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게 할 건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우리 도시는 뭐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산시에서 이제 출퇴근도 하시고 회사도 가시고 학교도 가고 여러 가지 장사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안산시가 다른 도시하고 뭐가 다르지? 어떤 게 불편하지?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산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비관적으로 보면 그냥 안산이 특별한 건 없지만 살기 편해요. 녹지도 많고.
그리고 북적이지 않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 지역 상권이 뭐 이 동네 상권이 유지될지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 산단도 있죠. 그리고 더 크게 주변 지역에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도심부는 이제 지금 한 40년 좀 지났지 않습니까? 점점 설렁할 겁니다. 그 저층 단지는 재개발되죠. 재건축됩니다. 그렇지만 뭐 중층 이상, 그 다음에 도심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발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도태되는 겁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연히 여기 오신 분들 도시장님, 도시 전문가시니까 뭐 사장님 다 우리는 밑으로 가야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래로 가는. 여기 오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진짜 크게 내셔야지만 되고요. 자, 이거는 아까 제 전공 스페이스 신텍스로 분석한 길의 잠재성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혹은 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라인인지 빨간색, 파란, 보라색에서 무슨 색깔의 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으로 보면 어쨌든 빨간색 부분이 그래도 뭐 동네든 뭐 중심이든 그래도 활성화 가능성, 잠재성이 있는 데고요.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으로 갈수록 반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활성화돼야 되는 데가 중앙역 주변으로 한 안산역을 포함하는 이 일대죠. 도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이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수많은 저희 연구실에는 남한 전체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도시의 중심부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안산의 위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무한 경제 시대에서 이 안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맥락에서 처절하게 참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실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안산의 중심은 어디지? 분명히 시청 앞에 상업지역은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지하철역은 바로 붙어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뭔가 북적북적하고 뭐 이렇게 막 진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죠? 물건을 파는 데도 있고 뭐 옷 파는 데도 있고 이런 진짜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데가 있나? 어디지? 그런 질문도 던져봤고요. 그런 맥락에서 약간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도시는 면적으로 빨간 데가 나타납니다. 중심부가. 어느 도시든. 근데 불행히도 안산에는 빨간데 면적으로 빨간 데가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중앙대로죠. 도시 중심에서. 근데 이 중앙대로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안산시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두 동강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흘러가는 동선이에요. 도시의 중심부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뭔가 뭐 물건도 사고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데거든요. 그런 허브가 아니에요. 중앙대로 주변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직접적으로는 이천 교각에 있는 지상철로 인해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가 거의 200m 정도 폭이 거의 4km 정도 이상 이르게 교각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도시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쾌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시대에 뭔가 새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고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성장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안산시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법이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그걸 이제 안산의 기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안산역에서부터 어쨌든 이 뭐 중앙역 지나서 상록수역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어쨌든 지금은 이 길을 중심으로 푸른색이 많고 통합이 안 돼 있지만 이 200m 폭에 거의 4, 5km 되는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그 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활용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작에 만들어졌으면 뭔가 개발도 막 했으면 그런 기회를 못 갖겠지만 우리가 긴 띠형의 선형의 그리고 남북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2층 교화부로 된 4호선 지상철 구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국토부의 목소리를 청원을 내서 가지고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우리나라의 시범적으로 만든 도시 아닙니까? 이걸 4호선을 지하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드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라는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안산역을 지하화하고 다음에 보여드릴 이미지는 아까 이제 개발구상한 시뮬레이션 한번 보셨죠. 지하화하고 남북의 몇 개 축을 연결했을 때 안산시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파란색이죠.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4호선 지하화되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 제가 선물은 아니지만 어디가 빨개지는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4호선 지하화가 제가 보기에는 안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초지역 세권은 거점으로 중요하지만 안산시를 위해서는 이 지하화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바꾸는 거는 이게 뭐 공공에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죠. 또 우리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시고 국토부에 민원도 넣으시고 청원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안산에 살기는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계시는데 이게 도시가 개발되는 적어도 한 20년 걸리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이 뭐 30 초반이라고 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가 40, 50대 됐을 때 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안산이 지하화돼야 되는 거죠. 지상철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이 그래도 반을 도시를 만들면서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이 격자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달라질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공간 구조가 괜찮아요. 근데 가운데 두 동강 냈기 때문에 굉장히 잔재성이 떨어져 있는 거지 묻혀져 있는 거지 이게 연결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공간 구조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간 구조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대답을 하신 거고요. 결국 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10년, 2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신 청년이라는 분들, 그분들이 결국은 이 도시의 주인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거친 표현인데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려고 한다면 지금 더욱더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도시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 이 지방도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안산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법적인 주도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국가 산단이 국가에서 뭐 산자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협상 테이블에 가난에 앉고 그렇게 해서 국가 산단도 지금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가 산단의 반을 산단에 있는 그걸로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산이 10만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뭐 좀 구호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실리콘밸리에 가면 오리지널 미국 백인 애들 별로 없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 일본 다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정체성이 어느 정도 안산시에는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국가 산단을 사실은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그런 좀 꿈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 구조적으로 형평성 있고 경쟁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안산 4호선이 지하화되면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초지역세권으로 이제 좀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은요, 아까 보신 이제 중앙대로 상에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기는 하지만 이 중앙대로 상에서도 생활권이 굳이 말하자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초지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뒤에 배후에 주거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또 지역,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점이 초지역세권입니다. 초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초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에 그리고 상행에는 장사를 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게가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초지역세권이 주민들의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측면에서는 이 시청 앞에 공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안산시가 도약하는데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4호선 지하와 연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점이 안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4호선 지하와는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초지역세권은 우리가 하는 거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지역세권이 먼저 가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서로 윈윈 할 거냐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최적의 개발 계획, 그러니까 4호선이 지하화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받을 건지가 고민이 돼야 됩니다. 방금은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쩌면 안산시의 사례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입니다. 가장 유사한. 안산 초지역세권이 한 6만 평 좀 안 되죠. 여기는 한 8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근데 공간적인 조건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런던에 혹시 여행 가신 분들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런던에 킹스 크로스역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여기를 만납니다. 런던이니까. 여기는 세인 판크라스역이라고 유레일 타면 파리 거쳐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차역입니다. 혹시 런던에 다음에 가시게 되면 제 말씀을 듣고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용산 정비창처럼 철로 야적장 또 기차를 고치는 그런 장소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발 사업을 지금 초지역세권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거쳤기 때문에 영국의 여기가 런던의 이제 남측이고요. 런던시로 보면 이제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운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차로 물동량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이 운하가 버밍엄, 셰필드는 중부지방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영국의 중부지방까지 이제 물길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어가 석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산품을 싣고 쭉 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여기에 하역을 하면서 여기서 하역되면 런던 각지로 런던 남부로 막 뿌려지는 그런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고요. 산업혁명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완전히 폐허가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범죄도 많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개발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좀 이따가 이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하면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이런 개발 계획안을 들고 올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왼쪽은 포스터, 노만 포스터, 영국이 자랑하는 건축가죠. 한국에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노만 포스터사에서 제출한 개발 계획안. 아까 본 킹스크로스역, 세인 판크라스 여기 있고 그 사이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주거가 한 10%. 여기는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데니까 유레일이 들어오니까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한 54%, 주거가 10%, 그 다음에 상업이 한 9%,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포스터 파트너사 아니고요. 이거는 SOM이라는 다국적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사무소죠. 거기서 제출한 개발 계획안입니다.
두 개의 역사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호텔, 백화점, 사무실, 주거단지, 그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개 개발 계획안이 아까 제가 아까 퀴즈에서 맞추신 그런 그림처럼 굉장히 다른 안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지? 여기는 조금 더 격자형에 가깝네. 여기는 이런 축들이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축이 비워져 있네. 이를테면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혹되거든요. 가장 현혹되는 게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 자꾸 건물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건물을 보지 말고 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개발 계획안인데 먼저 첫 번째 오른쪽에 있던 우측에 있던 다시 말씀드리면 우측의 안을 먼저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 조직역수권에 두 개 사업자가 안을 냈는데 어느 안을 뽑을 거야? 오른쪽을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오른쪽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격자형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죠? 포인트로 가리켰죠. 저 격자형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로 네트워크 망 속에서 저 개발 계획안을 넣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빨간색이 되면 활성화되는 거, 쉽게 말하면 파란색이 되면 활성화 안 되는 곳이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걸 미리 알면 이 안을 뽑으면 안 되죠. 그러면 포스터 파트너스 안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중요한 도로들을 굳이 제가 쉽게 그냥 토지역세권이라 그럴게요. 우리 사이트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오고 좀 개발 계획안을 구체화해서 여기 넣고 돌려보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안을 선정할 건지 틀림없이 토지역세권 민자 개발 계획안에 들어오면 이런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자리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심사도 하고 하니까 설명회도 하겠죠. 심사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게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분야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두 개의 개발 계획안은 굉장히 다르고요. 어느 안을 우리가 선정했을 때 초지 역세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9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0%입니다. 2024년이니까 34년, 90년에 시작했으니까 34년 정도 걸렸죠. 도시개발 사업이 그렇게 걸립니다. 아까 사장님이 아까 5년, 6년 이렇게 개발 계획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약간 이제 되게 힘듭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차질 없이 가면 그렇겠죠. 영국이 우리보다 잘하잖아요. 근데 거의 40년 걸려서 이제 90%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 갔다 왔는데 킹스 크로스역, 샌파크라스역 다 지었고요. 다 지었습니다. 여기를 다 지었고 얘만 지금 공정이 거의 한 90% 됐습니다. 올 8월 말쯤 입주 예정을 한다는데 조금 어쨌든 올해 안에 다 100% 준공될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영국 구글 본사고 구글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의 길이가 한 200m 됩니다. 200m면 그런 논란이 이 건물을 지을 때 토마스 헤드윅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가인데 이거를 200m니까 한 4m로 나누면 한 5, 60층 되죠. 세우면. 그러니까 이거를 5, 60층 타워로 만들 거냐 눕힐 거냐 이게 한 4층, 5층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눕히는 걸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올리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 눕혀서 200m 정도 길을 만들고 가서 보시면 건물이 괜찮습니다. 시민들이 올라가면 다 이렇게 산책을 200m는 꽤 길잖아요. 정문도 만들어 놓고 옥상에 굉장히 좋은 거고. 어쨌든 가시면 꼭 한번 보시면 특히 초지역세권에 관련되는 분들은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역사 사이의 내부 공간입니다. 아까 이건 로만 포스트가 직접 이제 한 거고요. 이런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대합실을 늘린 거죠. 그런 사례고요. 여러분 해리포터 다 보셨잖아요. 해리포터가 이제 마법학교 가잖아요. 그럼 9화 4분의 3 정류장 그래서 왜 벽 속으로 카트를 밀고 들어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9화 4분의 3 플랫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 사람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카트가 있습니다. 마법학교라고. 그 카트에 손을 얹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사진 한번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개발한 그 내부의 이제 조그만 광장이고요. 영국 날씨가 적중률이 100%거든요. 특히 1년 내내 100%입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일기예보는 매일 똑같습니다. 오늘은 선이 해가 납니다. 맑겠습니다. 4개월 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8개월은 오늘은 비가 불다가 비가 오고 바람 불다가 해가 잠깐 나고 어슬어슬합니다. 그건 나머지 8개월이에요. 그래서 100%인데 이상하게 제가 갔을 때 7월 달이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게 아까 본 이제 구글 본사 200m 길이의 건물을 눕힌 그 안이 되겠고요. 이거는 산업혁명 때 운영됐던 창고입니다. 창고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런던 대학교 디자인 스쿨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리모델링이 돈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그 촬영을 하면서 탄식의 말을 했는데 도저히 돈으로 이길 수가 없네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건물들을 다 살려가지고 다 살려서 이런 아주 최첨단의 건물과 이런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층의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개발하면 다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도시개발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더 좋은 거 물론 디테일은 많이 우수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아까 말한 문화에서 물동량을 버밍엄, 셰필드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만들면 가위를 만들면 배에 실어서 부려놓는 데고요. 또 석탄을 실어서 와서 부려놓는 데입니다.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기는 다 조적 벽돌 다 씻어내고 다시 온통 옛날 그대로 복원하고 해서 지금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식당으로 또 가게로. 그러니까 이게 도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안산시가 도시계획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도시라는 거는 시간의 켜가 쌓여야 되는 데고요. 그 시간의 켜 속에 수많은 시민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도시죠. 한꺼번에 다 철거하고 만드는 도시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안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만들어진 그 결정체가 이 공간이고 건물인 거고 그게 포용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전반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산에서도 어떤 공간을 안산이 물론 한꺼번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안산 시민들 속에서 중요한 공간, 중요한 골목, 중요한 건물이 분명히 있거든요. 짧은 역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낼 건지 어떻게 또 개발할 때 녹여낼 건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보이는 게 이게 가스 저장 탱커였습니다. 가스 저장 탱커. 근데 이거를 보세요. 뼈대를 다 남겨놓고요. 주거로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한동은 아파트. 한동은 사무소와 상업시설 이런 거.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다 털어내고 새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겠다고 우리나라가. 그럼 기다리는 거죠, 시민들이. 여기에 삼성 플래그샵이 잘 안 보이네. 삼성 플래그샵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밑에는 거의 200년 이상 된 벽돌 건물이죠. 위에 이런 구조물을 얹어서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그죠? 비정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대문 DDB처럼 최첨단의 그런 건물처럼 보여지죠. 자, 그리고 거기 끝나갑니다. 이제 공간 구조는 말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자 이제 사업을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공간 구조판을 어떻게 짤 건데
이에 대한 이거는 민자팀에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 구조 전략은 지금 구상안에서도 어렴풋이지만 지금 구상안의 개가복의 한계는 도입 시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설을 어디 갖다 놓느냐에 굉장히 오리엔트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도시가 그 초지역세권이 활성화되느냐, 주변 지역에 어떻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느냐는 이 킹스크로스 사례에서 보셨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요. 그 고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입시설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입시설을 수면 위에 올려야 돼요. 수면 위에 올려서 자 주거 몇 프로 할 거야? 주거 필요하냐? 몇 프로 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 뭐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해야 되고요. 또 주거를 한다 그러면 이 고급 주거는 몇 프로 할 거냐? 또 임대주택의 성격을 지니는 소형주택은 몇 프로 할 거냐? 네덜란드에는 매직 믹스라고 3대 4대 3입니다. 아주 비싼 주택 3, 그 다음에 거의 임대주택 3, 그 다음에 중산층을 위한 주택 한 4 정도 그렇게 씁니다. 그런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전략하면 그런 모델 몇 개를 갖다 놓고 이제 따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민간 참여사는요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돈 자본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되도록 움직입니다. 도입시설을 정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입시설을 정할 겁니다. 위치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자개발계획안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한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간구조 판을 먼저 짜야 된다고 공공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공성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라는 속성 자체가 수익성을 쫓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여자로신 시민분들을 위해서는 이 적정한 규모와 위치에 대한 논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자리가. 그래서 민간 개발 사업 전에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 개발 공간의 구조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러한 시설 존을 어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과 또 내부는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 지상 부분과 4호선 이 지하화됐을 때 지상지하는 또 어떻게 연결할 건지, 또 지금 아산 와스테디움이 골칫거리 아닙니까? 거기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이런 축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논의가 먼저 돼야 되고요. 민자사업자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용도지역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상업을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공공에서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시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거지역, 자연녹지일 때 평당 뭐 1,000이야. 상업지역 가면 평당 뭐 1억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약 9천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죠. 그럼 그거를 시민들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돌려줄 거냐. 일정 부분은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써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발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를 목소리를 내셔야죠. 그런 것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공성과 도시개발 사업은 이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 필요합니다. 주거 해야 됩니다. 비싼 주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발이 성립이 안 돼요. 뭐 문화시설은 100% 적자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민들 아까 제가 보고 놀랐는데 죄송하지만 문화시설 사업이요. 이거 무조건 적자 사업입니다. 이거 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개발할 때는 민자사업에서 만들어요. 그럼 유지관리를 누가 하느냐? 안산시에서 합니다. 무슨 돈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세금으로 합니다. 계속 세수가 여러분 돈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레나가 됐건 뭐 공연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어떻게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화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합화돼야 되고 일부 수익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완전한 아레나는 성립될 수 없고요. 그 다음 판매 시설 많이 원하셨는데 이 판매 시설도 양날의 검입니다. 지역 상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골목 상권을.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치밀한 전략이.
요즘은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 업종까지 다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백화점에서 파는 몰에서 파는 초지역의 몰에서 파는 부분과 파는 품목과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파는 품목 간의 상호 보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지정한다든지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의 가게를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뭐 입점 제한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야 된다는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NH의 신도시 만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데인데 여기도 이제 딱 이 비슷한 규모입니다. 초지역 세관하고 이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개발 계획 아닐 때 나중에 기존한 대비 공시지가가 얼마나 토지 가치가 얼마나 올라간다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에서 엔지니어링사에서 그림을 그리면 저는 이거를 분석해서 이제 LH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 수익성 측면에서 또 공공적인 수익은 몇 프로 나오고 민간의 수익은 몇 프로 정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맞출까 이런 분석이 요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하가 원래 없었습니다. 지상만 개발하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지하를 개발하자 제안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공지구로 해놨고요. 지하를 개발하니까 토지 가치와 주변의 상가들이 장사가 너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런 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발계획 수립하실 때 그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더 현대도 이런 유사한 과정을 제가 이제 영국 시행사에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의 배치를 어떻게 할 때 뭐 활성화될 건지 그런 걸 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한 10여 분 정도 지났는데요. 초지역세권 언제 할 거냐? 당장 해야 됩니다. 안산시를 생각해서 안산시의 위기를 생각할 때는 지금 수도권에 아시겠지만 위성도시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안산시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모범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생동력이 약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도 20년 걸립니다. 진짜 짧게 하면 10년, 판교 얼마 걸리죠? 판교도 10년 더 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학자니 교수니까 마음대로 막 떠들잖아요. 이 도시 개발하는 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된다. 또 바뀌니까 이거 안 된다. 피해를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이 봅니다.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못하게 해야 되죠. 시민들이 깨어있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최소한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공간적인 변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뭐 제가 이런 책 제목도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책 제목 써놨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를 안산시의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 워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도시를 바꾸는 주체는 시민들이라는 거죠. 시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물론 전화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와서 같이 듣고 또 의견 내고 하는 게 너무 진짜 부럽기도 하고요. 안산시 제가 다른 시도 많이 가봤지만 이런 분위기 또 그 어려운 퀴즈를 또 다 맞추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만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강연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수님께서 그 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받으시면 이름과 거주동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산 시민 50대 신미숙입니다. 저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사장님 이렇게 안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도시개발에서 추진해 주시고 연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시의 인구 감소와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가 80만에 육박한다, 인구가 80만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저희들 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65만. 지금 저희 안산시는 인구 소멸,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생에서 굉장히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 위기를 놓고 지금 인구수 늘리기 위해서 기업 유치에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인근 화성시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100만을 넘어서 아파트의 보급률은 80%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 증가는 세수 증대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사회 안전 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 안산은 아쉽게도 23년도 144개 시군구 조사에서 몇 년 동안을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우리 시와 시의회는 안산시의 어떤 이미지 결과에 깊이 반성과 각성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50대 시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큰 프로젝트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50대인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안산 미래를 꿈꾸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사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안산 시민이 우리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고요. 예, 지금 제 딸아이를 씻겨야 될 시간인데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해서 10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고요. 저희 세대가 아마 그 안산에서 나고 자라서 실제로 안산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세대일 거예요.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제가 90년생이거든요. 저는 이제 와동에 있는 천년가리다 스카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들었던 인사이트들과 교수님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안산이 방향성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Y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을 하면은 사공이 많아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산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안산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장벽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문용어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장애 쪽 스타트업도 사업을 했었어 갖고 느끼는 건데 이게 물리적인 문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런 물리적인 장애의 허들을 넘어서 피부색이 달라도 어색하지 않은 도시, 그리고 청년 창업의 허들이 낮은 도시, 그리고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은 도시, 이런 방향성을 갖고 큰 축으로 개발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외부 자원, 저는 빌리는 힘, 차력이 전 레버리지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민간 협력으로 해야 돼요. 그걸 전문용어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해서 PPP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의 지분과 경영권에 대한 지휘권에 대한 것도 이미 법률적으로 안전망을 다 해놓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시민 자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문단을 꾸려서 우리가 의회만 압박하고 행정만 압박해서 될 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렇다.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시민들의 대표 자문단을 우리가 꾸려서 같이 도시공사, 의회, 행정하고 같이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연결이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컨셉을 잡고 나면은 우리 사람들은, 저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저한테 유의미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거든요. 예, 사람들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거면 우리가 단순하게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티스페이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개발과 동시에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계속 함께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서울로 돌아가셔서 안산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려는 꿈틀대는 도시라는 걸 홍보를 꼭 해주셔야 될 책무를 제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사업뿐만 아니라 안산은 예산에서 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들어오는 세수는 반월산단에서 줄어드는데 안산에서 지출해야 될 세수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시장들은 BOP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바텀 오브 프라이스라고 해서 그 BOP 시장, 거기도 같이 개발될 수 있는 양면성의 개발 가치를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슬로건과 컨셉에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한다면은 교수님도 해주시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20년 걸리기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예, 제 딸을 전 여기서 키우고 싶거든요. 제 딸이 커서 여기 안 떠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조금 더 향유했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서울 안 불어해도 될 만큼. 그래서 그런 책무들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선배들이신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앞으로 저도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강의를 하시면은 예, 교수님은 저는 어떻게 하시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예, 답변 드릴 내용은 혹시 교수님께 질문 드리실 분이 있으면은 예, 앞에 분 먼저 좀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분석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혹시 그 분석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나왔던 그 활성화된 지역 그 거리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 분석 결과는 봤는데 요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 밥줄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예, 수는 없고요.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끝나고 좀 남아서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부부싸움 이런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정보의 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차를 타고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목적 없이 출발지 목적지 개념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공간이 빨갛게, 가장 잘 안 보이는 공간이 파랗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느냐. 똑같은 거리라도 저기가 보여요.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지만 아니면 똑같은 거리지만 우리 바둑판을 생각하면 방향전환 계속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나 움직이는 거리는 똑같죠. 그렇지만 방향전환을 많이 해야지 갈 수 있는 공간은 파랗게, 많이 보여서 쉽게 바로 딱 갈 수 있는 방향전환을 적게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은 빨갛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도로의 폭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지하철역이 있느냐 뭐 백화점이 있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에서 움직이고 시각적인 정보의 양은 그 무슨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광장이 공원이 어디 있느냐가 이미 사람들의 공간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정보의 한 70%를 좌우합니다. 나머지 30%가 사이니지 거기에 지하철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거든요. 더 깊은 얘기는 석박사 과정 들어오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그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밥줄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인터넷 요즘 유튜브나 들어가셔서 MBN하고 JTBC 방송에서는 교수님이 그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데이터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요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밥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유튜브 김효국의 도시탐험대라는데 좀 보시면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늘 강의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뒤에 분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88살 먹은 안산에서
진주 할아버지서부터 살아서 제가 지금 88년을 지금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안산 지금서부터 한 50년 전에 안산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새로 정말 참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가 돼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해외 생활을 안산시가 개발되는 바람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해외 가서 한 10년간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살면서 보니까 정말 참 도시 그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아주 잘 되고 어디 가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산시만큼 발전되고 안산시만큼 도시계획이 잘 된 데가 없습니다. 동네마다 공원이 없는 동네가 없고 동네마다 정말 참 저 다른 도시 저 성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2m 도로도 있고 4m 도로도 있는데 안산에서는 최고 좁은 도시가 6m 도시인데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잘된 도시였는데도 살아가면서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오늘 강의를 듣는데 앞으로 역사권 저 초지 역사권 도시를 만드는데 정말 참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상업도시도 있고 공원 녹지도 있고 다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내가 살아온 성보면에 주차장 그 확보하는데 여기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몇 프로 들어야 된다 그 소리는 한마디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잘된 도시인데도 지금 우리 동네 지금 내가 사는 저 동네가 사동이라는 동네인데 8m 도로가 제일 적은 데예요. 그런데도 그 도로가 좁아서 차 댈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주차 공간을 요소 아니면 동네마다 그 넓게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그 동네에서 필요할 수 있게 또 주요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주차장 시설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꼭 해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죠. 또 교수님께 질문 드리실 분 추가적으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있어서 준비해온 원고를 보고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가지고 온 원고에는 지금 교수님께서 모든 사항을 지금 매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은 우리 초지 역세권은 그야말로 안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발전할 거라는 거는 금방 공간 구조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 거북한 소리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그 말씀은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산 시민들은 하루속히 빨리 초지 역세권 사업이 돼서 안산 시민이 지금 60만 이하가 내려갈 겁니다. 60만 이하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안산시 부도입니다. 부도. 예? 지금 알다시피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경쟁해야 될 주변의 이생도시 하성이나 앞으로 이제 통상 그린시티나 모든 이런 데는 적극성을 가지고 투자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는 초지 역세권 하나 가지고도 당리당략을 따지고 누가 공적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안산시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철도 지하는 초지 역세권 사업이 원활히 돼서 그거를 연계해서 차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하철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거는 기획도 해야 되고 모든 거는 거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하고 협의돼야 되고 어떤 요금이 발생되면은 상환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지 역세권부터 빨리 해서 재정 자립도가 많아진다면은 그때부터 지하철 구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 구조에서도 하나 빠진 게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산의 초지역은 진짜 모든 어느 도시에 가서도 모든 역세권입니다. 모든 구간이 6개 구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모든 도로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뭐 중부 내리고 전부 다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으로 따지면 엄청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초지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주고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고덕에서 저기 지금 송산 쪽을 거쳐서 아마 홍천까지 서해안 철도 시대가 곧 개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안산 초지 역세권에 모든 여기 집합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팔각공원 공원 같은 거는 거기에서 같이 지하를 연결해서 유통에 대한 계류장을 만들게 되면은 도로망의 지금 유통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도로가 정체가 돼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해안 철도,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철도 시대를 맞아서 초지 역세권을 기점으로 거기에서 물류 계류장도 지하철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된다면은 안산시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처음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초지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거를 10년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안산시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은 계획대로 6년 안에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시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잠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맞고요. 아까 발표하신 또 질문하신 어르신 그리고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안산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뿜뿜 뿜어 나오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20년 말씀드린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진보 보수 정치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고 당장 시작하자,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10년, 20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논의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 초지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거는 진짜 정치적인 그런 시각을 떠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안산시가 어떻게 앞으로 이 진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할 거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시민분들이 이 초지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이런 논의를 하는 분들을 뽑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칼자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말 중요한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토론하지 않고요. 그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지금까지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검증돼 있고, 예, 얼마나 많이 신뢰성 있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그 신뢰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설명하신 것이 모두 신뢰 있고, 그리고 초지 역세권까지 나온 설명이 저희들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사장님께 이왕 일어났으니까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이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정치적인 색깔 없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시의회에서 곧 타지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결과를 시민들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 답변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다음 설명회 때는 가능하면은 전문가들 모임, 각 분야별 전문가들 모임이어서 그런 설명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어쩌면은 조금 전에 우리 전문분이 제기하셨던 시민의 모임이 그때 구성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설명회 패턴을 좀 달리 해주시면 어떨지 시장님의 의견을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외라면 되지만 질문이 다 너무 날카로우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치적인 논의의 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사장님이 답변 주실 거고, 아까 이제 이게 검증이 됐느냐, 이것도 이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제 석 박사, 저희 도시부동산대학원이 있거든요.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75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 과정에 오시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이 부분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학술 대회, 그러니까 학자들이 쓴 논문 또 실제 프로젝트 한 거를 들고 와서 2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이거 한 지가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이 이론을 가지고 방금 질문하신 현상과 맞춰보는 논문이 수천 편 됩니다. 그 뭐 제가 만든 이론도 아니고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지금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검증하고 또 다시 또 더 좋게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라면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또 전 세계에서 이제 계속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들은 뭐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 답변 맞습니다. 잠깐만. 예. 이게 원래는 우리 교수님 말씀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가서 따로 시간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북콘서트 하듯이 우리 교수님 잠깐 앉아 계시고 앉아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피곤하신데. 금방 끝내야겠습니다. 어저께 시의회에 가서 우리 박태순 의장님하고 한명훈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두 분 뵀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크게 확인한 것은 이견이 조금 있다, 아직 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는 단계는 도시공사가 이 PFV에 출자한다 이것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내지는 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하는 것들은 아까도 스케줄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3년이라고 그랬고 우리 교수님으로 봤을 때는 최장 10년에서 20년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내용을 담아서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되지 않은 내지는 약간의 이견들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밀어놓는 것, 논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같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제 반응이 좀 왔으면 좋겠고 아마 그 역할은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윤숙 의원님하고 이대구 의원님이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많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만나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의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요새 이제
후반기 의장 되시고 나서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찾아갔을 때도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민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내지는 저희를 자료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보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당별로 논의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언론의 의견을 표명하고 하시는 것들도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기도 하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의회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그 소통하는 과정이 더욱더 촉진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많은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의회 그리고 시집행부 그리고 도시공사 그리고 시민 같이 만드는 우리 초지역세권 사업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사는 60세 신영철입니다. 제가 안산에 처음 들어왔을 땐 19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안산시 인구가 12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산시는 2017년도까지 아주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78만 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보니까 63만, 4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던진, 이 시대에 우리가 안산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던진 하두는 뭐겠습니까? 안산시가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안산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안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안산이라는 이 도시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지 역세권도 한번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미 16년 전 박주원 시장님 때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 바뀔 때마다 용역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몇 억씩 나갔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 갖고 우리 안산 시민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가 도시개발의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하는 이것도 지금 저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허승 사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동안 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여지껏 머물러 있고 우리 안산 도시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계속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시의회 구조를 들여다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이 국민의힘의 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이 부족한 시의원들의 숫자를 어떻게 극복해서 이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런 그림을 공개하고 논의하는 게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택한 방법은 공개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어느 시나 내지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엉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통과하는 방법은 밀실에서 딜하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입에서 회자돼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특별한 무슨 업자랑 결탁돼 가지고 성공시키려고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면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뭐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의회도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이제 발표를 시작해서 올 초에 의회에 제출하고 논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 논의가 잘 안 됐습니다. 많이 안 됐는데 올 여름부터 해서 논의를 하라는 물꼬가 트인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개천을 뜯을 때 한 1000번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과 대화를 1000번 했다. 뭐 진짜 1000번 했는지는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설득 과정도 겪고 그 과정에서 컨센서스를 이뤘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 노력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경험이 많으신 우리 교수님 보시기는 뭐 다른 도시 사례랑 비교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 게 공론화 한다는 거는 시민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또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트랙에 있으신 겁니다. 우리 후사장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산에 온 지 한 35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상록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초지 역세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민건 시장님이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되실 때 저희가 이제 간담회로 이제 연석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자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도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산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안산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산시 시장으로서 시정을 하지 마시고 주식회사 안산시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의 12년은 정말 인구 감소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주변 도시는 계획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시도하고 안산의 공단들을 다 빼돌려서 그쪽에 야산 어디든 신청만 하면 공장 허가를 다 내주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안산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상록구에 살면서 초지역세권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나마 안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안산 시민들과 함께 그런 걸림돌이 되는 그게 있다면 그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연석해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한 더 좋은 방법은 뭔지 방법이 없다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는지 공개적인 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산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산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소모임으로 만나서 얘기 100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당사자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안산시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허승 사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그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계속 지금 질문을 여러분이 해주셔서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2층에 본부장실과 사장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제든 찾아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저희 회사에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좀 초지 역세권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초지 역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산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변곡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흥하느냐 여기서 다시 쇠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시민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더 공개된 더 나은 사업의 구조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